어쨌든 재개발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하에 했던 그 신속 통합기획에 그 산동네 구릉지 입지가 결코 좋지 않고 땅의 용도가 좋지 않은 신림 7구역을 지정을 했죠. 네. 지정하고 나서 실제로 시세에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퍼퍼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저희는 진짜 오랜만에 서울시 관악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봉천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서울대 입구역 자체가 이 봉천 지역 거점이죠. 그래서 이 해당 거점을 지금 그 2호선 라인으로 해서 서울대 입구역뿐만 아니라 봉천 역세권, 길게는 이제 신림 역세권까지 지금 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한 거점이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림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계해서 지금 개발하는 그런 형태고, 네. 해당 역세권 주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라인으로 해서 이미 고밀도 1인 가구 개발 그리고 상권 개발은 뭐 지금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해당 서울대 입구역 주변에 네. 이 거점 주변으로 괜찮은 재개발이 있는지 재건축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서집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봉천 14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록 구릉지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이긴 하지만 3종 주거지역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 봉천 14구역은 2020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리고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서 그 심의를 받았어요. 가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존과 달리 27층까지 짓는 걸로 뭐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도 현수막이 지금 달려있긴 하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 2년 전에 왔을 때 이 상권이 강한 이 초입부부터 비대위가 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구릉지 재개발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호선 라인에 서울대 입구역 거점 주변으로 워낙 저층 주거지가 많이 파생되어 있고 그쪽으로 이렇다 할 사례, 아파트 개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 관악구 같은 경우는 산동네에서도 재개발할 경우에 잘 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네. 이 봉천 14구역 뿐만 아니라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몇몇 구역들이 좀 있습니다. 몇몇 네. 구역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 이게 뭐죠? 2030 서울 도시 주거환경 정비 계획에서 네.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나왔는데, 재개발 영역이 먼저 나왔는데, 네. 중요한 건 이 봉천구역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네. 해당 구역은 사실상 2030 생활권 계획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 동네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굉장히 유망하고 다행스러운 건 관악구 내에서도 동작구와 가까운 관악구다. 그래서 네. 이제 특성 뉴타운 그 라인, 상도동 라인의 개발의 여파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런 곳이고, 지금 이제 현재 그 경전철 사업이 잘 되면서 서울대 입구역이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이죠. 그래서 네. 기존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부선인데 왜 서부선을 만드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면은 여의도 도심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권과 서남권을 이어준다. 그래서 향후 거점과 거점을 이어주는 그런 개발도 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봉천 지역 중심을 정비 가능 구역으로 이렇게 또 지정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이 도시 계획에 따라서 권력자가 새로운 신규 재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배후 주거지로서 봉천 14구역이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무난하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워낙 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의 심의를 잘 안 해주는데, 그런데 이제 기존 높이보다 더 높은 층수를 지을 수 있도록 가결을 해줬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현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쪽을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지부진했던 신림 뉴타운 쪽도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하에서는 힘을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에 잘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그 비데이들이 한참 활동했을 때 시기에 붙여졌던 벽보들이 많이 제거가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도시계획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 할지라도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하는 이유는 현장 조사에서 투자해도 될 만한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 투자는 그만큼 손품과 발품과 고생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해당 구역이 워낙 넓고, 그리고 네. 이제 슈퍼블록으로 지금 약간 난잡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큰 교회가 2개나 들어서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다행스러운 건 네. 다세대보다는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놀고 있는 나대지도 이 구역을 워낙 많이 와봐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네. 사업성 자체가 워낙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산동네지만 2종 7층 이하가 아니고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아닌 3종 주거지역이라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별도의 뭔가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네. 조합 설립 인가 20년도에 받았다고 하면은 네. 사업 시행 인가 정도의 단계별 피를 먹고 나오는 목표로 해서 투자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절한 구역이다. 예.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시공사만 잘 선정되고 그러면은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주변에 어찌됐든 간에 권력자가 주목을 하고 있다. 권력자가 주목을 하고 있고, 용도 지역도 사실 은근히 좋아요. 굉장히 구름지긴 하지만 주변에 뭐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렇게 바운더리가 형성된 것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개발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신림 7구역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하에 했던 그 신속 통합계획에 그 산동네 구릉지 입지가 결코 좋지 않고 땅의 용도가 좋지 않은 신림 7구역을 지정을 했죠. 네. 지정하고 나서 실제로 시세에 그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비록 관악구 서울의 사이드 지역 관문 입지이긴 하지만 이 관악구의 산동네의 재개발의 이 인허가에 따른 이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 그래서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될 서울대 입구 역세권의 배후 주거지로서 제가 볼 땐 1순위로 밀어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2030 생활권 계획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쪽 바운더리, 서울대 입구 역세권 이 거점 바운더리에서는 1순위 개발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주변으로 이 상업지역 재개발 조그만 바운더리를 하고 있는 것들도 좀 있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형 재개발을 가장 메이저하게 보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쪽을 먼저 쳐다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 일단은 구역이 넓어서 매물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유망하지 않을까, 관악구 내에서는 아주 유망한 재개발 투자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악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되시면은 이 봉천 14구역, 물론 이게 구릉지이고 초역세권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장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은 봉천 지역 중심 자체가 중요한 거점이고, 그 거점 영역이 굉장히 그 구릉지까지 넓게 퍼져 있다. 그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